자,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의 우려다. 야, 이게 지난 금요일이었죠. 주식이 막 올라가서 기분이 좋고 있었죠. 이렇게 쭉쭉 그날 코스피 보신 분은 압니다. 장중에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눈 비비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이쿠 뭐 이렇게 많이 올랐나? 어유 감사합니다. 1%나 올랐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세수하고 점심 먹고 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서 마이너스 X프로로 가 있는 걸 보고 인생 더덥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그 느끼신 분 있을 겁니다. 세상 뭐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내가 세수하기 전까지는 1.X%였는데 이게 일로 갔는데 자 이게 왜 그랬는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미국과 이란이 서로 지금 한판하고 있죠. 자 이 한판으로 이게 그 머나먼 저기 동쪽에 있는 어디 반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었는데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020년 1월달 최신 뉴스입니다. 뭘 요동쳤냐면은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 가능성 쭉 나오는데 미군이 이라크를 공습했다. 이거 이렇게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란의 무슨 유명한 사령관이 이라크에 갔었죠. 바그다드에 갔는데 그 사령관을 제거라 그래야 돼. 암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폭격을 해서 드론인지 뭔지로 미사일인지 폭격을 해서 암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국제 유가가 막 4%가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이 올랐다가 아 이게 아닌가 그죠? 머더먼 곳으로 갔는데 미국도 한 1% 정도 내렸죠. 그러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나오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의 뭐 거셈 솔레이마니라는 아저씨인데요. 그럼 일단 언제나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저 머나먼 고대 시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도대체 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보면 자 이란은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제 방송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역사부터 시작하겠죠. 이란은 여기 있는 나라인데 이라크는 여기에요. 바그다드에다가 여기 폭격을 한 겁니다. 미사일을 갖다 쏜 건데 자 사우디는 여기고 이 지금 지형이 사실은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란, 사우디, 이라크 그리고 예멘까지입니다.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란을 하면 역시 우리는 이란의 역사를 잠깐 보죠. 언제나 얘기했듯이 자 이란의 역사 하면은 너무 옛날로 가면 뭐하니까 자 다리우스 아저씨부터 시작합시다. 다리우스 아저씨가 이제 페르시아를 만든 아저씨인데요. 전 이 아저씨 이름을 보고 사실은 더 근세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어. 살짝 궁금증이 드는 게 게임주의긴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인데 이게 이분이 그분인가? 데마시아 하시는 그분인가? 잠깐만 이분인가라는 느낌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다리우스 아저씨 때부터 왜 시작을 하냐 저 아저씨 때가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죠. 옛날 지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페르시아였죠. 어마무지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고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고 지인이를 찾고 이제 이렇게 뭐 긁던지 뭐 알라딘의 뭐 40인의 뭐 도둑이 나온다든지 널널하 참게 하던 시절이 열리는데 자 문제는 요때 잘 보시면은 이 큰 나라가 여기를 탐내죠. 이게 그리스잖아요. 스파르타, 아테네가 있던 시절인데 이 제국이 여기를 탐냅니다. 그래서 후루룩 짭짭하시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는 저 다리우스 형과 그 아들이 계셨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옛날 방송에 나오는 이분이죠. 관대한 형이 이제 그 아드님 되시는데요. 관대한 형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다가 저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가죠. 관대하게 쳐들어갔더니 저쪽에서 또 관대를 못 참고 이렇게 싸운다라는 게 옛날 방송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스 역사할 때 이분들이 나와서 티격태격해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건 물리칩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 때 일인데 근데 웃긴 거는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를 칠 때는 무슨 야수 같은 애들이 쳐들어오고 그거를 정의에 방패든 애들이 막았는데 반대로 조금 있으면은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던 형이 갑자기 불끈하시더니 이렇게 쳐들어가요. 이걸 한 바퀴 이렇게 쓸죠. 뭐 이란이고 남한이고 없이 이렇게 한 바퀴 쓰는데 이분은 저렇게 입술에 피어싱하지 않고 보통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대왕님, 뭐 기적의 무슨 페르시아 정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 쳐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통 그 나쁜 놈들의 침략, 그걸 막아내는 영화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들어갈 때는 보통 그 대왕님의 정벌이죠. 대왕님의 정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역사란 게 승자? 어떻게 보면 약간 서구 중심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쳐들어가서 이 형이 쫙 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한바탕 큰 어려움을 겪는데, 뭐 그런 거는 역사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쭈쭈쭈쭈 잘 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쭈쭈쭈 잘 컸는데 문제는 전년도의 대부분의 시기에 동로마하고의 싸움이죠. 비잔티움 제국이 있고 사산조, 뭐 페르시아 이런 거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를 거점으로 계속 싸웁니다. 잘 싸운 데까지 좋았어요. 어쨌건 동로마하고 뭐 비잔티움 제국과 티격태격하는 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의 그런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 전까지 이쪽 사우디 쪽은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 페르시아라 그러면 이쪽, 이 녹색 이쪽을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사막에서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언자가 한번 등장하려더니 종교를 앞세워서 쫙 씁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하죠. 알라의 시대가 열리면서 쫙 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고 나발이고 뭐 지금 다 작살이 나고 있는데 문제는 저때 이 이슬람교의 향시자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를 안 정했어요. 뭐를 안 정했냐? 인간들의 나약함을 잘 파악하고 정해줬어야 되는데 뭐를 안 정했냐면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1400년 전 얘기거든요. 632년이니까. 1400년 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후계자를 정해야겠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무함마드의 혈육을 후계자로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의견이 두 개로 갈려요. 이게 1번, 이게 2번. 무함마드 선지자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촌이자 사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럴 수 있죠.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을 후계자로 해야 되느냐. 어쨌건 사촌이지만 혈육이죠. 아니면은 그 친구이자 장인. 친구이자 복잡하네. 하여튼 친구면서도 장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친구면서 장인인 사람을 후계자로 해야 되느냐. 이걸로 싸워요. 그래서 이 혈육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뭐 신으로부터 점지받은 사람이니까 피가 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아파라 그러고,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선지자는 한 명뿐이고 예언자는 가셨고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우리가 그냥 그 뜻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끼리 합의를 통해서 적임자를 뽑으면 된다. 이게 수니파예요. 여기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갈리는데 이게 1400년 전이거든요. 1400년 전에 이게 갈려서 지금 있는 우리가 엄청난 그 갈등과 전쟁과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다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자, 왜 이런 일이, 어떤 일을 갖고 왔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잘 생각해보면은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혈통이다. 만약에 피로써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특정 그 사람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맘, 뭐 지금 뭐 종교 지도자죠. 옛날에 칼리프 그랬는데 지금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맘이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정말 특정한 어떤 그런 능력, 권능, 어떤 코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당연히 피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이제 시아파가 되는 거고, 뭐 수니파, 지금 사우디가 순이고 이란이 시아파죠. 다른 쪽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우리끼리 합의해서 이맘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아래예요. 막강한 파워다 그러면 위고, 종교 지도자다 보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갈려요.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종교 교리로 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란은 나중에 이분이 나오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란이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잖아요. 강성 이슬람 국가인데 이 시아파입니다. 강성이라 그러면은 수니파인지 시아파인지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시아파가 이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혈통을 통해 내려왔으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 종교 갈등을 잠깐만 뭐죠? 길게 얘기할 거 없으니까 보면은 상당히 이슬람에서 유명한 종교 방송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카르발라의 참극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번, 2번이 자기 친구, 그냥 뽑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혈육이 될 것이냐고 싸우다가 결국 1번이 칼리프가 되는데, 여기다가 일로 넘어갔다가 일로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2번으로 넘어갔다가 1번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이쪽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아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요. 알리라 그러는데 이 시아파 이번에 칼리프가 4대 칼리프에 올랐다가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하산도 죽고 점점 죽은 다음에 둘이 나중에 싸우는데 후세인이죠. 알리의 아들이었던 후세인이 카르발라라는 곳에서 1번 순니파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참수를 당해요. 이게 1300년, 1400년 전 일이거든요. 이 참혹하게 살해를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1400년을 가요. 지금까지도 저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자신들의 예언자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아하, 지금도 저거를 기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란 특히 시아파 쪽에서는 가장 큰 축제인데요. 축제? 이걸 축제라고 하면 뭐야 또. 이슬람의 아슈라 축제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 온몸을 막 채찍 같은 걸로 때려요. 쇠사슬 같은 걸로 막 때리면서 피가 나게 하는데, 뭐 이렇게 칼로 베고 그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자기 선지자가 살해당했잖아요. 저기서 죽은 거를 기린다 그래야 되냐, 뭐라 해야 되나, 슬퍼한다? 비극을 기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1400년이 지난. 고어적인 거 많아요. 여기 막 긋고 여기 긋고 몸 이렇게 그어서 피 흘리게 하고, 요즘엔 이걸 헌혈로 한다 그랬는데, 이 피로 물들이는 이슬람 축제가 너무 사람들이 피 많이 흘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에 이거를 헌혈 축제로 바꿨대요. 아, 이건 현명하다.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지? 요즘에는 이걸로 헌혈하는 날로 바꾼다. 헌혈의 날. 아이디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 같은데, 이 아슈라 축제를 칼로 베지 않고 헌혈의 날로 바꿔서 헌혈이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지만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후세인, 아까 얘기했죠. 피가 통해 쭉 내려오는 자기들의 예언자 추종자들이 이라크에 있는 카르발라라는 곳에서 수니파 우야미야 왕조한테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비극을 14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긴 원한이다. 1400년 전의 원한에서 비롯된 분쟁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
600년 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아닌가? 신라, 고구려 뭐 이때죠? 맞는 것 같은데? 뭐 신라, 고구려 이때 어디일 것 같은데 그때의 원한이 뭐 아직까지도 한마디로 뭐 의자왕의 비극 뭐 이거 종교는 아니니까 종교는 희화하면 안 되죠. 뭐 종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때의 어떤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제 기리면서 그 원한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생기는 뭐 그런 건데 종교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IS는 사실 종교하고 그렇게 관계없이 막장 조직이긴 한데 IS는 순위파죠. 그래서 IS는 시아파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시아파가 아까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IS는 시아파만 보면은 그냥 처형입니다. 기독교인은 살려줘도 시아파는 살려줄 수가 없어. 순위파 IS 입장에서는 극단적 순위파이기 때문에 시아파는 살려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용서라도 가능하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IS하고 가장 격렬히 싸우는 나라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란입니다. 미국보다 더 격렬히 싸워요 IS하고. 이란은 이거를 박멸이에요. 박멸. 그 서방 그 어느 국가들보다 IS 소탕 정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폭탄 맞았던 그 아저씨도 이거 엄청나게 박멸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아파 순위파를 잠깐 보면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에 후계를 둘러싸고 쫙 분열됐는데 그게 아직도 가고 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 순나라는 게 다수고요. 시아라는 게 소수니까 시아파가 보통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의 소재가 지금 이제 현대에 이제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그게 오게 되는데 뭐 셀주크 투르크란 형들이 들어서죠.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짠짠짠 하다가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를 뺏깁니다. 여기 지금 터키죠. 터키의 반도를 뺏기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헬미를 외치죠. 헬미. 여기 이상한 이교도들이 날 때려요 하고 헬프미를 외쳐서 저 서쪽에 있는 국가들이 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타이거 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십자군 논쟁이 시작돼요. 할미를 외쳐 십자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요 이집트에 있는 형들도 내가 좀 세력이 세지 않냐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형들하고 싸워요. 거기서 나온 게 옛날에 그 킹덤 찍으면 많이 나오시는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제 살라딘 형이 등장하죠. 살라딘 등장해서 티격티격 싸우는 십자군 논쟁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뭐 둘이 뭐 십자군 논쟁도 하고 유럽하고 티격티격하고 네가 세대 내가 세대 서로 점령은 못하죠. 쳐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뭐 밀던가 끝까지 밀던가 못하는데 힘의 균형이 뭐 어느 정도는 맞은 거잖아. 어쨌건 여기 서로 밀었다 뺏겼다 밀었다 뺏겼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밀고 해서 그냥 이쯤에서 적당히 뭐 나라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정말 얼마 안 있으면 11세기인데 한 12세기 13세기 되면은 저 동쪽에서 갑자기 언제나 등장하는 그분들이 뭐 힘의 균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싹 밉니다. 싹 그쵸. 등장하는 그분들이 요 때면은 뭐 전 세계 그 역사하고 뭐 힘의 균형이고 나발이고 이제 뭐 항상 등장하시죠. 그래서 또 싹 또 미시고요. 천재지변으로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오늘도 역시 등장하셨습니다. 좋구나 하고 싹싹싹싹 밀어요. 이게 뭐 이슬람의 한 1300년대 1400년대 쭉쭉 얘기고 자 뭐 그런 와중에 그건 옛날이고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한 1900년대 초반 이제 드디어 현대로 왔습니다. 이란이었어요. 이때도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란 위쪽은 러시아예요. 이란 오른쪽은 1900년대 초반 그때는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누구와의 투쟁이었냐면은 몽골형과의 투쟁이 아니라 서양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영국에 계속 찝적대. 러시아도 찝적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판 붙었다가 땅을 뺏깁니다. 여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란 역사에서 위에 보시면 나라가 생겨요. 그 나라 이름이 요즘에 아제르바이잔이라 그러죠. 여기를 뺏겨요. 싸웠다가 어퍼컷 맞고 영국하고 싸우는데 될 리가 없죠. 당연히 될 리가 없어서 영국한테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왕조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게 1970년대, 60년대까지 계속됐던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이제 팔라비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는데 쿠데타를 한 다음에 공화정을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왕이 됐죠. 자기가 왕이 돼서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왕조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때 당시 저 아저씨가 굉장히 좀 근대화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이란 사람들의 옛날 모습, 뭐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런 옛날 모습 같은 게 저 때인데 한 가지 판단 미스를 해요. 저 팔라비 왕조라는 아저씨들이. 엄청난 판단 미스를 하는데 어떤 미스를 하냐면은 아니 위에서 러시아가 찝적대고 오른쪽에서 영국이 찝적대거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나라들이 모두 참전하는 대전이 펼쳐져. 세계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얘네 둘이 영국과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통과하는 데를 자꾸 빌려달라 그러고 자꾸 자기를 찝적대니까 손을 잡습니다. 어디하고 손을 잡냐? 당연히 영국, 러시아가 싫으니까 얘네 반대편과 손을 잡아요. 얘네하고 손을 잡아요.
러시아 영국이 집적되니까 이 형이랑 손을 잡으면은 나를 조금 이게 둘이 못 건드리겠자고 손을 잡았다가 라인을 잘못 탔죠. 라인 잘못 타서 박살이 나고요.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쳐야 된다.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이 러시아하고 이쪽 라인에 섰어야 되는데 저쪽 라인을 잘못 써서 상대의 고초를 겪고 또 영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영국과 러시아가 편이어서 일로 가는 길 뭐 안 그래도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었는데라고 얘기하다가 아예 저쪽 손을 잡으니까 쳐들어갑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41년에 이 둘이 손잡고 소련과 영국이 손을 잡고 이란에 쳐들어가는데 야, 사이즈가 너무하잖아. 그 당시에 세계의 뭐 넘버 원, 넘버 투 국가들이 지금 여기를 쳐들어가요. 뭐 상대가 안 되게 박살이 나고 또 이때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자기들은 그래도 친미 뭐 이거에 좀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란 구원 요청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감정이 좋을 건 없겠죠. 저 둘이 쳐들어와서 여기다가 할미를 했더니 답변이 노우로 왔어요. 노우로 와서 마지막 희망이 날아가면서 이란이 그대로 점령당합니다. 사실상 저 둘의 뭐 괴뢰 정부급 같은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당시 얘네들 피해 상황을 보면은 이란 쳐들어갔을 때 이란군의 저항이 별로 없고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라 그러는데 정말 며칠 안 싸웠거든요. 영국군 22명 전사, 소련군 40명 전사, 항공기 6대. 이 글을 쓰신 분이 적어놓은 게 아니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싸운 거거든. 이란과 영국, 소련이 싸운 건데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적게 죽었다. 어떻게 22명 죽고 40명이 죽고 나라가 함락되냐라고 했는데 이 글 쓰신 분은 영국군 전차가 한 대 부서졌고요. 소련군 항공기가 6대가 떨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팼다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6대가 그 쳐들어갔는데 떨어졌냐. 한 대도 안 떨어졌어. 전차 한 대 이거 고장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글이 있는 거. 나라 대 나라였는데 하여튼 이때 이란이 넘어가서 친서방적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뭐건 이란 문제니까 조금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메이니 아저씨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코란에 따른 뭐라 그러냐 강력한 신정 정치를 피게 되는데 자 호메이니 아저씨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이란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1980년대. 이란이 조금 약해진 것 같거든. 아까 전에 박살나고 지들끼리 막 투닥투닥 하더니 혁명이 일어나고 뭐 지금 대통령 하는 왕이었지 그때. 왕은 쫓겨나고 엄청 약해진 것 같으니까 때는 이때다. 약하면은 찔러야지. 우리 형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형이 한 명 등장하시는데요. 유명했죠. 1980년도에 그 분위기 파악 못하다가 이란이 땅도 이만해요. 이라크는 요만합니다. 사실은 국력의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고 나발이고 얘네 지금 이 집이 골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니까 기습으로 쳐들어가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고 그때만 해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아저씨 생각은 야 저거 맛이 갔어. 맛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홀라당 쳐들어가서 맛있는 것만 쪽쪽쪽쪽 뺀 다음에 돈 받고 뭐 받고 한 요 정도만 뜯어먹고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쳐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8년 합니다. 1988년까지 둘이 죽자 살자 하는데 이란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서 박터지게 싸우니까 뭐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거 쳐들어갔다가 본전도 못 뽑죠. 빚만 잔뜩 졌어요. 다 돈이잖아요. 전쟁은. 빚만 잔뜩 지고 결국엔 1988년에 뭐 먹은 거 하나도 없이 기존 국경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아무 그게 없었는데 문제는 빚을 졌어요. 빚을 누구한테 졌냐면은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아파고 요쪽에 순위파입니다. 이라크는 이제 시아파라고 하는데 좀 섞여 있거든요. 일단 쳐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쪽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사우디한테도 빌리고 쿠웨이트한테도 빌리고 요런 주변에 빌리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갚아야 되잖아. 근데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쳐들어갑니다. 어딜 쳐들어갔겠어요? 여기죠. 돈 갖기 싫다! 하면서 저길 쳐들어가게 됩니다. 어허, 갑자기 1990년에 뭐 저렇게 전쟁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낼름 쳐들어가요. 아, 이게 벌써 30년 전이네? 와, 세월 진짜 빠르죠. 30년 전. 30살 이하는 모르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낼름 쳐들어가서 이거 점령해버려. 뜬금없이. 그러더니 점령하더니 저기를 점령해놓고 다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언해줬냐면 합병을 선언. 점령하고 뭐 뺏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합병을 선언. 쿠웨이트 밑에서 어느 날 나라가 없어졌죠. 전면적 영구 합병입니다. 영원히 재귀속기로 결정했다. 나라를 먹겠다는 거죠. 자, 통째로 먹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나라가 지금 장난치냐고. 그기가 내 나와말이었는데 네가 홀랑 들어가더니 그걸 먹고 합병을 선언해? 하고 얘기합니다. 당장 떠나라. 어떤 나라께서 딱 이틀 준다. 당장 떠나라. 형은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했던 우리 후세인 아저씨가 안 나가 있죠. 안 나가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뭐 안 나가 있다가 이런 게 갑자기 휙휙 날라들더니 뭐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던데요. 아래로. 나라가 거의 박살이 나죠.
뭐 이런 거만 온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것도 있다고 구경도 시켜주려고 이거 굳이 또 CNN 이런 데서 이거 보여주면서 봤냐 말이야. 이게 그 이렇게 빛이 오면은 반사하는 거거든. 레이더가 안 돼요 이놈들아 이런 거 보여주면서 공중 구비하는 거 멋지지 하고 찍어주면서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출격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뭘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아래가 박살이 나죠. 전 세계가 이 미국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장난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군비 경쟁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죠. 이걸 보니까 안 되겠거든. 중국도 러시아도 이때부터 군비가 더 늘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또 미국은 혼자 쳐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뭔가 할 말 명분이 없잖아요. 혼자 안 갑니다.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이거 유명하죠. 사막의 폭풍. 연합을 이뤄서 다 같이 쳐들어갑니다. 이거 유명한 작전이에요.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여기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 불쌍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그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제 집처럼 들락날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쿠웨이트죠. 그냥 휘젓고 다녔죠. 거의 뭐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 저렇게 뭐 몇 년이라도 끌고 뭘 이렇게 될 것 같은 건 택도 없었죠. 완연한 힘의 차이를 느끼면서 개전 43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처음부터 지상군이 몰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시면은 개전 후 1개월간 한 달간은 43일 중에 30일 넘게는 안 쳐들어갔어요. 안 쳐들어가고 융단 폭격만 했다 그럽니다. 융단 폭격만. 치사하죠? 야 이거 뭐 병력이 쳐들어가서 치고받고 뭐 총 드드드드드 쏘고 뭐 탱크끼리 받고 뭐 내가 1000명을 죽였네 100명을 죽였네 그거 아니고 일단 한 달간은 비행기로 저 위에서 10만 회니까 두들겨 팼습니다. 저 위에서 정말 오래 두들겨 패다가 한 달 정도 패고 팰 거 다 패고 애가 뻗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대자로 뻗었거든요. 이때서야 들어갑니다. 2월 24일이죠. 이때서야 야 죽었는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애들이 전면 지상전이 들어가서 지상전 개시한 지 100시간이니까 4일 걸렸습니다. 4일 만에 애가 뻗어 있습니다라는 거를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4일 만에 끝났어요. 실제로 전쟁은 4일 걸렸습니다. 4일. 이 다국적 부대 전사자가 이제 125명인데 이라크는 15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는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쿠웨이트가 독립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때도 후세인 형을 살려줬어요. 후세인 형이 이때 죽은 게 아닙니다. 이때는 살아있었는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9.11 테러가 터져요. 9.11 테러가 터지는데 문제는 저 후세인 아저씨가 눈치를 잘 챘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밉잖아. 미국이 미워서 뭐 꼴 좋다 이것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형은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니들이 뭐 친해 버리고 천벌이다 이놈들아 뭐 이러다가 가뜩이나 이쪽이 얘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대량 학살 무기가 니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없는데 닥쳐 나 있는 거 봤어 이래갖고 또 시간을 줍니다. 무슨 시간을 주냐면은 48시간 내에 떠나라 이런 시간을 줘요. 니네 집에 학살 무기 있는 거 봤다. 전 없는데요. 그랬더니 됐고 48시간 내에 떠나라. 당연히 안 떠났죠. 그리고 안 떠나서 48시간 딱 지나니까 모든 외교적 노력은 끝났다 하고 바로 공습에 나서는데 이게 또 작전명이 유명하죠. 또다시 쳐들어가요. 제2의 이라크 전쟁이 펼쳐지는 건데 이번 작전명은 우리가 흔히 밈으로 많이 나오는 충격과 공포예요. 미영 연합군이 21일 밤 충격과 공포 작전을 펼쳤다 해서 여기를 이제 공습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라크는 박살나고 결국 사담 후세인 아저씨는 잡혀갖고 법정에 쓰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당하고 뭐 이런 줄거리가 쭉쭉쭉 펼쳐집니다. 자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전쟁 얘기하게 되면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라크가 졌잖아요. 져서 어쨌건 기존에 있던 사담 후세인 아저씨가 쫓겨나고 미국 영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자기들의 정권을 세우는데 잘 모르시는 거는 배상금을 설정했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서 이라크를 쫓아내고 쿠웨이트를 살려주고 나온 게 아니라 안 되죠. 내가 쓴 돈 내놔라 이거지. 그래서 배상금. 이렇게 배상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갚겠어? 갚습니다.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 돈도 없는데. 당연히 니들이 분기마다 원유나 석유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 %를 무조건 유엔에 뗐어야 돼요. 이거 안 갚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잘 갚습니다. 왜냐면은 석유를 팔려면은 이거를 갚아야 돼. 거의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지금 이 쿠웨이트가 받아야 되는 돈의 93%를 받았어요. 야, 잘 28년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서 이라크에 부과한 배상금이 61조인데 28년간 지금까지 487억 달러, 57조를 받았어요. 이거 이라크 입장에서는 안 낼 수가 없는 게 야 이거 석유 외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외부로 나갈 때 유엔이 가운데서 유엔 배상금이 받기 때문에 이거 띵길 수가 없는 거지. 내부적으로 숨길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고스란히 뜯겼습니다. 57조 원 뜯겼습니다. 뜯겼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때 그 배상금 신청했어요. 현대였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라크인지 쿠웨이트에 들어가 있다가 저 전쟁으로 자기 공사하는 게 날라갔거든요. 부서진 다음에 다시 들어오니까 이라크한테 요 배상금 신청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엔 배상 기금에서 아마 받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정확치는 않지만은 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저게 전쟁에 지면은 실제로 저런 게 발생을 해요. 자, 저 이제 이라크 얘기였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란 군부 실세, 뭐, 솔레이마니, 뭐, 이 아저씨 이름인데, 돌아가신 분 이름이죠. 미국 공습에 사망을 했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공격 지시를 바로 했다. 지금, 뭐, 그들의 차량이 바그다드, 이라크에 있다가 폭격을 맞았는데, 이 아저씨가 생각보다 이란에서는 2인자고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라 그래요. 이란의 롬멜,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여기 나오죠. 22년간 반미전선을 지휘한 이란의 롬멜이고, 호메이니 같은 어떤 신정, 지도자 바로 아래 2인자고,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고, 전략가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이게 약간 썰입니다. 그냥 누구 재미있으라고 이제 쓴 기사 같은데 2018년에 미국 왕자의 게임에 빗대서 트럼프 아저씨가 어떤 걸 올렸냐면은 이런 걸 올려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경제 제재가 coming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왕자의 게임의 그것처럼 경제 제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트위터를 올려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번에 돌아가신 요 솔레이미 아저씨가 뭐라고 자기는 올리냐면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려. 그대로 갖고 온 거야. I'll stand against you. 내가 너랑 싸우겠다. 이란 2인자죠. 군사령관이 저 트럼프가 저러니까 이걸 올려요. 다이를 뜨겠다라는 걸 올려요. 그리고 우연치 않지만 1년 있다가 폭격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뭐 현피 뜬 거 아니냐 뭐 이런 유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영어로 가면은 저렇게 키보드 배틀하다가 열받아서 쳤다.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들이 지금 유머 사이트 가면 많이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 실세가 폭사했기 때문에 가혹한 보복을 선언하겠다. 전쟁 도하선에 지금 불이 된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는 그 쭉 보면은 그가 흘린 순교의 피를 범죄자에겐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 순교자의 피를 보복하겠다는 보복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도 지금은 약간 이란 쪽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저 폭격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 가장 가까웠던 이유는 이게 있어요. 작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우디 원유 시설이 피격을 당해요. 그래서 원유 시장의 가격이 막 이렇게 요동쳤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이란이 공격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란을 때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걸 누가 때렸었냐면은 여기 나오죠. 예멘 반군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멘 반군이 어디냐면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란은 여기 있거든. 예멘이 뭔가를 날려서 사우디를 폭격을 했다는 건데 원유 시설에 아니 그러면은 얘네를 때려야지 왜 얘네를 때릴까? 이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했죠. 그래서 종교 얘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저 예멘이 지금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개판 5분 전이고 예멘하면 지금 세계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반군이 시아파예요. 이란 쪽이죠. 그러니까 이 반군이 시아파기 때문에 이란이 이 반군을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정확치는 않죠. 여기에 대한 정보가 뭐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얘네를 잡고 중동에서 예멘에서 시아파 국가를 세우려는 게 아니냐 이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순위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여기 정부군을 지원합니다. 사우디가 예멘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얘네를 밀어버리려고 시아파 후티 반군을 밀어버리려고 쳐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전쟁 중이에요. 사우디가 그것 때문에 예멘을 공격하고 지금 후티 반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아직도 4년째 싸우고 있고 지금 이란과 매우 종교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사실상 대리 전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제주도에 예멘 국적 뭐 난민이 왔다 뭐 이런 여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쪽에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쳐들어갔고 이란은 이란대로 뒤에서 하고 미군은 미군대로 폭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터기 때문에 지금 난민이 왔던 데가 요 나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 간 힘싸움으로 보이지만은 뒤에는 이란이 빨간색이 종교잖아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나라긴 한데 요 파란색도 약간 있기 때문에 후세인 같은 경우가 파란색을 지지해서 빨간색을 억압하고 일로 쳐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간 빨간색이니까 자기들 종교 꼭 종교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해서 예멘 쪽을 지원을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미국도 사우디 편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미군의 기지인데요. 사실상 이게 이란입니다. 이란이고 여기 미국의 기지잖아요. 미국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야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해도 너무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지금 기지를 쫙 둘러싸놨어요. 뭐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기사에 근데 이게 나서 난 이 기사를 좀 쓰실 때 뭐라는 건 아닌데 이런 기사가 한참 읽어봤던 기사가 있는데 이란 트럼프 형이 했다는 이제 트위터 제가 원본은 보진 않았는데 이란 전쟁 못 이겨도 협상에선 지지 않아. 이 기사를 보고 한참 읽었는데 이란 전쟁을 못 이겨도 내가 못 이긴다는 거 설마 미국이 이란 전쟁을 못 이겨도 협상을 잘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봤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란 너희는 컴마죠 컴마 이란 너희는 우리랑 하면은 전쟁을 못 이겨 미국이랑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협상을 하면은 니네가 지지 않을 수는 있어
기사 어렵다. 기사 어렵다. 이란이 너희는 우리와 싸워 못 이기지만 협상을 하면은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냥 우리랑 협상을 하면은 네고시에이션이 되니까 와서 협상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참고로 저 사우디가 예멘 쳐들어가기 전에 이란과는 이미 저기는 거의 적국입니다. 그냥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사실상 적국이에요. 지금 극한 대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관이 서로 없어요. 이미 1400년 전에 그 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아파의 수니파의 그 600 몇 년도에 발생했던 그 사륙 사건,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사건에서 이어온 원한이 1400년이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거고, 물론 미국은 지금 이란의 지금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는 이미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경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이유 중에 이 얘기는 그만 드리겠지만은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부럽다. 2019년 11월 뉴스인데요. 530억 배럴의 유전이 발견됐다. 530억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지금 이란이 4위거든요. 원유 생산량. 근데 이게 일단 들어가면은 3위가 된답니다. 캐나다가 3위야? 대단하다. 2016년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세계 국가별 석유 매장량이 당연히 베네수엘라가 1등이고 사우디가 2등이고 2660억. 야, 베네수엘라 3000억 배럴. 이러고도 나라가 휘청인다는 게 참 대단한 나라 같은데 사우디가 2665, 캐나다가 1710억. 야, 캐나다 진짜 많네. 북해 유전 그쪽이 뭐가 있나? 이란 같은 게 지금 1580이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했다는 거예요? 530억을 더했다는 거잖아. 이만큼을 더할 수 있는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느끼는 거는 진짜 이게 맞는 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뭐 소비해서 뭐 석유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요즘은 매년 300억 배럴씩 소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한 해. 그런데 석유 매장량 추이가 늘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된다며. 누가 그랬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많이 써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지금. 매년 뭐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점점 올라가. 아니 이게 지금 신기한 기술이 좋아지고 했겠지만 신기한 나라 매년 고갈된다 그러지만 지금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530억 배럴이란 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와서 이란 대통령이 큰 소리 쳤죠. 니들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퍼부어도 우리 발견했다. 땅 파니까 나오더라.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2019년에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저 530억 배럴이 얼마나 큰 배럴이냐면은 옛날 뉴스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남미의 뭐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가이아나 뭐 이쪽에서 여기서 석유가 나와서 나라 전체가 뭐 부자가 됐어요. 우리 드디어 가난을 벗어나나요? GDP가 뭐 30%가 오를 것 같아요. 뿌하고 드디어 우리도 석유 나왔다. 뭐 기뻐해라 했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에서 발견된 게 32억 배럴이었어요. 아까 전에 이란은 450억이라며. 야 이거 10배요? 옛날에 또 궁금해 찾아봤어요. 미국 그럼 텍사스에서 가끔 유정 발견되던데 그건 얼마나인가? 뭐 퍼미안 분지 뭐 옛날에 했던 방송을 뒤적뒤적 하면서 거기에 사이즈를 보니까 가이아나가 32억 발견해서 나라가 뭐 황골 탈퇴했고 전 국민이 부자가 된다 그러더니 얘네들은 뭐 발견만 하면은 나라라 그러더니 진짜 대단하죠. 미국은 뭐 아직 들켰다 그러는데 뭐 발견만 하면 뭐 460억이고 가치적 불가하고 하니까 확실히 좀 우리도 뭐 460억까지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나와도 가능한데 참고로 미국은 항상 또 발견됩니다. 또 아직 한참 남았어요. 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란과 1400년 된 갈등으로 아직도 사실상 전쟁 중이죠.